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뭐가 건립되냐면 척화비가 건립되죠. 난 절대로 통상교육을 하지 않겠다. 비석으로 남깁니다. 요런 비석이에요. 양이 침범, 비전즉하 주함이고.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 전쟁하는 건 곧 화해고 화해를 주장하는 건 나라를 파는 거다 이래버려요. 이게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비석 되겠습니다. 자, 무슨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건립됐다고요? 무슨 사건 이후에?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적으로 건립이 됐다고요. 신미양요 이후에. 나라를 파는 거라는데 누가 통상교육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대원군 집권 시절에는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한 전쟁 2개를 중심으로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정말 대원군은 딱 10년 동안 우리 역사에 있는데 10년 동안의 내정개혁과 이런 외부 반응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라고요? 병인박해. 얘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과정, 프랑스 군대가 40일 동안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어요. 자, 2명이 맹활약했다 했습니다. 한성군과 양원수.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양원수 나오면 병인 양요예요. 다음 사건의 배경은 이러면 병인 박해라고 하셔야 되고요. 결과는 의교 약탈 이러셔야 돼요. 신미양요는 누가 그렇게 맹활약했다고요? 어제연이요. 미국과의 전쟁이었고요. 어제연이었어요. 어제연. 결과는 의교 약탈. 요건 척합이 걸림. 진짜 잘 나오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원군은 쫓겨나요. 대원군이 쫓겨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바로 서원철폐였어요. 양반들이 호포제도 참았고 당백정도 참았고 다 참아봤는데요. 서원철폐 못 참겠더라고. 결국엔 대원군은 물러나게 해요.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그럼 어린 아들 고종이 벌써 22살 됐거든. 어리지 않죠. 고종이 직접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한데 되게 마누라가 됐어요. 기가 엄청 센 여자 있어. 누굴까요? 명성황후 민씨라는. 그 명성황후 민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이 돼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막았는데 며느리는 개항을 합니다. 그것도 첫 개항이 우리나라 어느 일을 상대로 개항하는 거예요? 일본이죠. 그게 참 유감스럽죠. 그죠? 자, 첫 번째 조약, 이제 강화도 조약이 나와요. 자, 강화도 조약, 민씨 정권 외교 정책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통상 개화론. 거기 박규수 보이세요? 박규수 동그라미. 실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실학자 한 명 있어요. 박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 박지원의 손자. 할아버지는 그렇게 청나라와의 교육을 주장했었는데 그의 손자는 외국과의 통상수교를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개화파 중 한 명이에요. 이때 일본이 일으킨 사건이 운요예요. 강화도로 역시 군함 밀고 들어온 거죠. 통상교육 할래 전쟁할래. 이렇게. 일본의 운요호 사건. 이때 민씨는 시아버지가 계속 전쟁한 것과는 다르게 본인은 개항을 선택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문을 연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체결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고요. 자, 강화도 조약 결과 우리나라는 3개 항구가 개항돼요. 부산, 원산, 인천이요. 자, 3개 항구 어디라고요? 부산, 원산, 인천이요. 3개 항구 개항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치해법권과 해안측량권. 요게 이제 명백한 불평등성을 보여주는데, 자, 뒷장 보시면, 뒷장 먼저 잠깐만 넘겨볼게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체크 포인트가 나와요. 1. 조선은 자주국이다. 너네 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런 말이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왜 굳이 조약 1번에 명시하고 있지? 그 의심이 드셔야 돼요. 보고 있나 청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조선을 상대로 처음으로 문호를 내가 개방하는데 일본인 내가 개항하는데 일본이 개항을 시키고 있는데 보고 있나 청나라? 왜냐면 청나라는요 우리나라 200년 넘게 종주국이에요. 우리가 이미 군신관계 예를 다 하고 있거든. 임금 섬기듯이 섬기고 있거든요. 첨을. 근데 그런 청나라 모르게 이렇게 해요. 조선이 일본과 처음으로 군대적 조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보란 듯이 청을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말이었어요. 청나라 지금 보고 있냐. 그러면서 사관은 조선은 부산 외에 2곳을 더 개항했대. 그게 어디라고요? 부산, 원산, 인천이요.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 개항했고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해안 측량권.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안에서 일본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죄를 저지르면 이걸 누가 재판하겠다는 거야? 일본법으로요. 이게 바로 치해법권. 요 두 가지가 명백한 불평등성. 요 두 가지가 명백한 불평등성이죠. 치해법권 되게 중요했네요. 영사재판권, 이자치해법권.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이건 명백한 조약의 불평등성. 이때부터 3개 계양지, 부산, 인천, 원산 3개 계양지에 저 좀요. 자, 부산, 인천, 원산. 부산, 인천, 원산 3개 계양지 몇 리까지 뚫리게 되냐면 신리요. 신리는 4km입니다. 일본인들이 미친듯이 들어올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일본인들의 화폐도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요. 또 일본인들, 상인들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올 건데 일본인 상인들이 갖다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도 붙지 않아요. 무관세.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본인들. 거기다가 치해법권의 적용. 치해법권의 적용, 일본 화폐 자유롭게 유통, 거기다가 관세도 없는 이런 불평등 조약이 1876년 이렇게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사절단도 나가요. 과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얼마나 근대화가 잘 돼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보러 나가요. 배우러 나가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통신사를 파견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문화를 전파시켜줬던 나라가 이렇게 입장이 몇십 년 새 역전이 돼가지고요. 1811년까지 통신사가 나갔었거든요. 50년 만에 불과 입장이 이렇게 역전이 돼서 우리가 이제 보러 배우러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진짜 운명의 장난이죠. 우리가 수신사를 내보내요. 일본 배우러. 1차 수신사로 나가는 게 김기수, 2차 수신사 잘 하셔야 돼요. 김홍집이라고 우리나라 근대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김홍집이 나갑니다. 일본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청나라로도 나가요. 청나라도 본인한테 오래 배우러 오래. 뭘 가르칠 게 있는데 청나라는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데 청나라는 지금 유럽한테 쭉 얻어 터지고 있는데 뭘 배우러 나가냐면 청나라가 그렇게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원래 많이 맞아본 놈이 잘 때리기도 해요. 많이 맞아본 놈이 잘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기 기술이 그만큼 좋아요. 얘네도 양무운동이라고 서양의 무기 기술을 베끼는 요런 근대화 운동을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죠. 그거 보러 나갑니다. 영선사라고. 김윤식이 영선사라고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나가는 거 수신사. 그 다음에 비밀리에 나가는 조사 시찰단도 있었어요. 다 일본으로 나간 사람들이고요. 청나라로 나간 건 영선사예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근대적 개혁기구 통리기무함은 보이세요? 자, 통리기무함은 밑줄.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라고요.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예요.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 되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 통리기무함은 일본식 신식부대 별기군. 이건 신식부대죠. 별기군이라고. 그리고 청나라 보고 와서는 우리 기기창이라고 무기 만드는 창고도 만드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통리기무함이 잘 나오는 주제였어요. 넘기면 2차 수신사 누구라고요? 일본 보러 나간 김홍집. 너는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갖고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참고로 지은이가 중요한데 지은이는 황준헌이라는 중국인입니다. 황준신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 황준헌. 이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걸 갖고 들어와요. 아니 청나라 외교관이 왜 조선 책략이라는 글을 썼을까?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라는 그게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뜻 같아요? 조선이 살아나는 비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가 훈수 두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맞아요. 뭔가를 이런 청나라의 조언을 우리가 지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러시아.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란 나라. 너네 이 러시아 나라는 인종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아시아 쪽 아니라 유럽 인종. 그러다 보니까 키도 크고 우리랑 머리색, 눈동자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는요. 청나라와 일본이 갖는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러시아라는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양 오랑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긴장하는 건 항상 러시아였어. 근데 이때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 쭉 우리나라를 향해 한다는 말은 조선, 러시아 맞고 싶지. 러시아를 맞고 싶으면 방법은 친중국, 결일본, 영미국 갈아요. 근데 우리는 청나라와 200년 넘게 사대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어요. 결일본? 어떻게 더 맺어져요? 강화도 조약 이후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맺어질 수가 있어요, 일본과? 더 맺어질 수가 없죠. 이미 이 두 개는 돼 있는 거야.